윤석열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등 명태균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세훈의 집무실과 공관에 대해서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이 뇌피셜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의 이 주니어급들은 한동훈과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동훈의 경쟁자를 하나 둘씩 쳐나가는 것일까요? 그런 관점에서 봐도 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건희가 윤석열이 체포됐을 당시 총기 관련 언급을 했던 상황을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어제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했습니다. 근데 뉴스데스크 보도는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이렇게 김건희가 얘기했다는 건데요. 근데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그 한국일보 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윤석열이 체포된 직후 경호처 사무실에 찾아가서 총 안 쏘고 뭐 했느냐, 이렇게 강하게 분노를 표출했다는 겁니다. MBC 보도는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좀 순화가 됐지요. 근데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 김건희가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에 찾아가서 총 안 쏘고 뭐 했느냐라면서 경로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분노를 표출했다는 거예요. 자, 경찰은 김건희의 발언이 총을 써서라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야 한다, 이런 차원인데요. 이거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됐다는 것이죠.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서울 서부지검에 제출된 김성훈과 이광우 경호처의 우두머리, 그 다음 바이스, 김성훈, 이광우지요.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와, 이 내용이 결국 경찰에서 언론사로 흘러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영장을 집행시키려고 하는 경찰의 의지가 읽힙니다. 검찰은 경찰이 새로 추가한 증거에 대해서 검토를 마쳤고요. 그리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김건희는 지난 1월 15일 윤석열이 체포된 다음 한남동 관저 내에 있는 가족경호부 데스크, 즉 경호처 사무실로 찾아가서 장시간 동안 극대노했다는 거예요. 김건희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관들이 영장 집행을 막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경호처에 실망했다. 총 그런데 쓰라고 놔뒀는데 총 안 쏘고 뭐 했느냐, 이렇게 경호관들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것이죠. 김건희는 또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으로 이재명을 쏘고 나도 쏘고 싶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흥분해서 일과적으로 한 말일까요?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말이죠. 이건 뇌피셜입니다. 작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게 왜 떠오르지요? 그 사건을 보고 아무 상관이 없는 김건희가 그 사건을 보고 그때 이재명 죽었어야 했는데, 이런 마음을 먹고 올해 1월 15일에 경호처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한 것일까? 아니면 작년 1월 2일 사건과 김건희가 연관된 것일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이재명을 저격하지 못해서 안달들입니까? 난 참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러시아 쪽에서 총기가 들어와서 전직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테러를 가할 것이다, 이런 첩보 때문에 민주당이 신변 보호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붙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그 사건의 배후는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백주 대낮에 테러가 발생했다? 근데 말이죠, 그 테러가 발생했는데 현장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1야당 대표 정도가 아니라 제1당 대표인데, 유력 대선 주자인데 그 사람이 테러를 당했어요. 칼을 맞았습니다. 정말 0.1mm만 더 들어갔어도 유명을 달리했을 이재명 대표였는데, 그렇게 해서 실려갔는데 그 이후에 물청소를 했습니다, 경찰이. 그리고 가족이 있는 서울로 이송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특혜니 부산 의료 수준을 무시한 거라느니, 이런 식으로 막 마타도를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윤석열 따까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넘어간 사안이긴 하지만, 왜 당시에 그들은 이재명의 테러에 대해서 국면 전환을 하려고 길을 썼던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자, 어쨌든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도 총으로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경호처 김신 가족부장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김건희의 분노에 놀란 경호관이 김신 부장에게 이 상황을 전화로 직보했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2월 중순에 김신 부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를 여럿 확보했는데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경호관이 이 상황을 김신 부장에게 전하는 통화 녹음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건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김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상사인 김신한테 여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이제 보고를 했던 거예요. 자, 경찰은 이 발언도 문제지만은 김건희가 윤석열 머리 위에서 윤석열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풍문이 있을 정도로 특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특별한 관계긴 하지만은 권력 관계로 보더라도 아주 특별한 관계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윤석열이가 총기 사용에 대한 의사가 있었고 경호관들에게도 총기 사용을 지시한 정황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님이 그렇게 지시하셨는데 왜 그때 총을 안 쐈느냐? 김건희가 와서 이렇게 막 경로했다라고 볼 수 있을 증거로 경찰은 보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 1월 3일에 있었잖아요. 그때 실패한 뒤인 1월 10일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도 총기 사용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은 오전에 경찰에 출석하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이 믿을 수 있는 김성훈한테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하니까 김성훈이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1월 12일 경호차장 김성훈 등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나를 체포하려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재차 지시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쪽은 가짜뉴스라고 그동안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바이스 이광우가 경호관들에게 관저 무기고에서 MP7 기관총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서 관저 내에 가족 경호부에 배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실탄을 장착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 이런 얘기죠. 이후에 기관총과 실탄이 가족 경호부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경호관들에게 관저 인근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 이런 지침도 내렸다고 하는데, 그러나 경호관들이 이행하지 않았지요. 이행하지 않았던 경호관 중에 한 명이 이번에 해임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한남동 관저는 내란이 진행 중인 상황인 것이죠. 윤석열은 그동안 대통령은 경호처의 물리력을 사용하지 말고 마찰 없이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총기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그래야 처벌을 피할 테니까요. 자, 일단 김성훈과 이광우 오는 금요일 내일이군요. 오전 10시 반에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내일 밤쯤에는 영장이 집행될지 말지가 판단되겠죠. 자, 정말 섬뜩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일상적인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제 나온 보도 아닙니까? 수천 개의 영연백을 주문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종이관도 주문하려 했던 거 아닙니까? 수천 명을 죽일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 새끼들 아닙니까? 그러니 윤석열 잡으러 들어오는 경찰을 향해서 기관총, 실탄 80발 이걸 꺼내서 경호하라, 여차하면 쏴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애들 아니에요? 이런 미친 것들이 지금 다시 직무 복귀할 수도 있다. 이 상황에 우리는 지금 치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말이죠. 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차원으로 다스릴 게 아니다. 이거는 내란 목적 살인교사 미수를 적용해야 한다. 실제로 이런 일은 아니지만 내란 목적의 살인교사를 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미수가 붙는다고 특별히 법이 깎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미수가 붙어도 실행할 의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은 처벌의 무게감이 다르지 않아요. 자, 내란 목적의 살인, 미수, 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지금 나를 지켜라, 지킬 목적으로 총을 쏴라 이렇게 지시했던 것. 이 내란 목적 살인교사, 이게 미수를 할지라도 사형 아니면 무기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이가 다시 감옥 갈 일은 확실하고요. 가면 못 나옵니다. 이미 그 다 증거로 확보가 된 거 아니겠어요? 치가 떨리네요. 어떻게 이런 미친 새끼들이, 이 미친년이 직무 복귀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치가 떨리는 그런 현실.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일이 상식적으로 풀려가도록 애를 쓰는 것.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